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경쟁 제품 비교를 직접 실습해보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 사용된 자료들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인용한 것입니다. 우선 경쟁 제품 비교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개발 결과 검토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개발 결과 검토는 이름과는 달리 개발 완료 시점에만 하지는 않습니다. 착수 단계 산출물인 컨셉 이미지나 목업을 가지고는 개발 방향이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 단계에는 목업이나 시제품을 놓고 기능, 외관, 성능 등의 구현 결과를 검토하며, 완료 단계에는 시제품을 통해 양산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합니다. 아마도 개발 결과 검토는 내부에서 다 하고 계실 텐데요. 누가 개발 결과를 검토하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개발 결과물이 자신이 원하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기업 내부에서는 원래 목표대로 개발되었는지, 생각하고 있던 수준대로 결과물이 나왔는지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인력끼리 검토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 결과 검토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 결과물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 단계의 모든 논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전문가는 사용자와 한 세트로 생각해야 하는데요. 사용자의 추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의견들을 개발자 입장에서의 해야 할 일들로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 결과물이 주어진 개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개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물은 QC를 보내지도 않지만, QC를 통과할 수 있더라도 개발 목표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QC를 통과하지 못한 개발 결과물은 공개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공개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출시 전에 사용자 조사를 하실 때에는 언제나 보안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전문가 검토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지 결정하는 내부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개발 결과물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지 검토하려면 먼저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명문화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고 경영자 혼자서 하기도 어렵고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발자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항목 한두 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치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항목들은 내부에서 판단하시기보다 사용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도 개발자라면 모두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QC 매뉴얼이 없는데 QC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쟁 제품 비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쟁 제품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출시 제품이 없다면 최소한 시제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 모델은 시장, 가격대, 세그먼트가 동일해야 하며 유사한 사양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평가를 운영해보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객이 구매 직전까지 비교를 했던 모델들을 찾아내야 하고, 또 각 모델들을 글로벌하게 수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모델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별도로 연구과제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에 사용될 척도와 기준점을 정의하고 평가 항목들을 노출해야 합니다. 보통 5점이나 7점 리커트 척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항목은 평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에게는 주로 만족도를 물어보고, 전문가에게는 사용자가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이유를 설계의 측면에서 찾아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자를 섭외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제품을 사용을 해본 사용자를 섭외해야 하고, 평가 지역 현지의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야 합니다. 우리 제품을 현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해석하는 것은
국내의 전문가들이 대답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수배한 제품들이 도착하면 평가 세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언박싱을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는 것인데요. 패키지를 포함해서 한 모델당 최소한 100장 이상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평가 항목을 추가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사용자에게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 조사도 그렇지만 전문가 평가를 하루 만에 완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최소한 3일 정도 일정을 잡으셔야 실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과를 정리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론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에는 제품 세팅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